2015년 7월 9일 식품안전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기자회견이 있었던 그 백수호 사건에 대한 소비자 피해 배상 관련 문제, 그리고 최근 불거진 한 떡 제조 식품 회사의 해썹 지정과 관련된 대장균 떡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어제 있었던 백수호 사건의 피해 배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보도자료가 나가긴 했지만 소비자들이 백수호 제품을 구매함으로 인해서 얻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백수호 제품을 구매하긴 했지만 그 구매한 제품에 이어부피소가 함유되어 있었다는 증거를 법원에 명확히 제시를 해야만 본인이 구매한 제품이 백수호 100%의 제품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서 표시 위반이라든지 또는 표시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위반 등을 법원에서 검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섭취한 제품 또는 이미 구매한 제품, 그리고 구매해서 지금 남아있지 않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제품에 이어부피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지금 남아있는 제품들도 실제로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어부피소의 혼입 여부를 검사했지만 대부분이 확인 불가로 나왔습니다. 그 말은 현재 있는 제품도 이어부피소가 혼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제품이 법령에 위반되는지조차를 명확하게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도의적으로는 당연히 해당 업체, 홈쇼핑이라든가 제조업체인 내추럴 엔도텍에서 소비자들에게 피해 배상을 해줘야 될 것이 명확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어쨌든 피해 입증이 되어야지만 손해배상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과연 이 피해 입증을 어떻게 증명할지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나와 있는 바로는 최근 검찰의 무혐의 처분 등 여러 가지 정황상 내용을 살펴봤을 때는 소비자들이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법적으로 해결한다기보다는 결국 우리 소비자 단체나 또는 개별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 외의 것을 제도나 장치를 활용해서 이런 판매업체나 제조업체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불만을 얘기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얻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법적으로는 저 개인적으로도 당연히 우리 소비자들에게 배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법적인 근거를 따져봤을 때는 위해성 여부에 있어서도 이미 식약처가 위해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고, 물론 위해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2년간의 실험을 거쳐서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소비자들 또는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20여 년 가까이 우리가 백수호와 이어부피소를 혼용해서 섭취해 왔고, 또 실제로 전국의 이 재배 농가에서 백수호뿐만 아니라 이어부피소가 재배되어 원재료 사항을 통해서 제품에 혼입되어 공급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어부피소 때문에 어떤 증상이 있었다는, 또는 백수호 때문에 어떤 증상이 있었다는 그동안의 어떤 연구 결과라든가, 또는 명확한 어떤 법원이라든지 또는 의사 또는 병원에서 이렇게 나온 진단이 없는 상황에서 백수호가 위해성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제조업체나 또는 판매업체가 배상해야 된다는 것으로 법원에서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해썹 지정을 받은 한 업체에서 대장균에 오염이 된 제품들을 유통시켰다는 그런 경찰의 발표에 진짜 온 국민이 다 경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업체의 경우에 아직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범죄 사실이 전부 진실인지 아닌지는
지금 뭐 알아낼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사소송법 그리고 우리 헌법에 따라서 아직 범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그대로 전부 믿기에는 물론 무리가 있지만 어쨌든 수사 결과를 놓고 보면 굉장히 위험한 수준으로 지금 이 해썹 식품안전관리 인증 제도가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말 그대로 수사 발표에 의하면 시험 성적서를 조작해서 또는 시험 결과를 조작해서 모든 서류를 이중으로 만들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제출을 함으로 해서 우리 해썹 지정을 받았다는 것인데요.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업체를 방문해서 해썹 지정을 지금까지 해오다가 지금 현재는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의 한국식품관리인증원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뭐 한 2명 정도의 이런 공무원이나 이런 담당자들이 업체를 방문해서 보통 한 이틀 정도 가서 첫날은 서류, 두 번째 날은 직접 공장을 둘러보거나 또는 뭐 번갈아 가면서 한 명은 서류 또는 한 명은 공장을 둘러보게 되는데 실제로 그 서류를 보는 과정에서 기존에 갖춰진 서류가 제대로 그 승인 조건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지 그 서류 일일이 전부 다 그 서류의 진위 여부까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상호간의 신뢰에 의해서 제출된 서류가 조작된 서류가 아니라고 믿고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성적서라든가 미생물 실험이 조작되거나 잘못된 것을 허위로 이렇게 결과를 기록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거의 그 자체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미생물 실험 같은 경우에 뭐 하루 이틀 전처리 과정까지 걸리는 과정을 직접 검사 또는 지정 담당자가 계속 수행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또는 담당하는 직원이 그 업체에 가서 서류 검토나 또는 현장 점검을 통해서 실제 서류와 현장이 일치하는지 여부만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정하고 모든 서류를 조작해서 해썹 지정을 받는다면 사실 이거는 알아낼 방법이 전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1년에 사후관리가 한 번입니다. 해썹 한 번 지정받으면 평생 계속해서 해썹이 유지가 되고 사후관리를 통해서 물론 지적 사항이 많이 나오거나 관리 인증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취소가 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자진 폐업을 통해서 자진 반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지정서를 반납하는 경우 또는 이렇게 취소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로 한번 해썹을 지정받으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고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한 사후관리를 1년에 한 번 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업체에 미리 고지를 하지 않고 불시에 방문한다고는 하지만 보통 방문하게 돼서 뭐 하루 정도 또는 뭐 이틀 정도 이렇게 방문을 해서 마찬가지로 업체의 서류를 그동안 잘 정리하고 있는지 서류와 현장이 제대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따지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역시 조작을 하더라도 알아낼 수 있는 방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업체들이 몇 월 달에 방문하는지 정도는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 기존에 실제 본인들이 작업을 하는 그런 작업장의 환경과 사후관리를 받을 때 작업장의 환경이 과연 일치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해썹 제도, 식품안전관리인증 제도를 국가가 직접 이렇게 개입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지금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인허가, 허가권을 가지고 뭔가 국가에서 소비자들에게 관리를 한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면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썹 업체들이 지정 업체들이 뭐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매년 반복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이것을 식품위생법에 포섭시켜서 식품위생관리를 보다 더 수준을 높여서 관리를 하면 결국은 기존의 식품위생법을 관리하고 지도하고 감독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충분히 우리 관리 인력만 늘리면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왜 이런 인증 제도 같은 것을 만들어서 국가에서 이렇게 허가를 해주고 또는 마치 그런 국민들은 해썹 업체가 굉장히 100% 안전하고 100% 깨끗하고 100% 국가에서 보장된 이런 무한한 신뢰성을 가지게 되지만 이런 일련의 사건들에서 볼 수 있듯이 사실은 모든 식품 회사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이렇게 국가가 인정해 줄 만한 제도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참 큰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근 터진 백수호 사건 그리고 이런 해썹 지정인 관련된 사건들은 결국 전부 다 국가에서 이렇게 인허가권을 가지고 국가가 어떤 제품의 품질이나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는 것과 같은 소비자들,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정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또는 특정 회사에 대해서 지정을 해주는 것이 과연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 한번 논의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